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학 1단원 네 자릿수 마무리 단원입니다. 마무리 차시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서 24,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나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설명을 듣고 채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도 하겠지만 방송보다는 미리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고 채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분이 다 풀었다는 전제하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 보면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랬습니다. 수직선에 지금 수직선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죠? 적혀져 있어요. 그럼 우리 읽을 때 이걸 어떻게 읽어요? 100, 200, 300, 400, 500 이렇게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 시간에 학교에 왔을 때 선생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999 다음에 뭐라고 읽냐 그랬더니 1000이라고 읽어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선생님이 990 다음에는 뭐라고 읽을 거냐 그랬더니 1000이라고 읽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900 다음에는 뭐라고 읽을 거냐 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또 1000이라고 읽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읽은 것 중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999에서 1000이 될 때 얼만큼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1만큼 늘어났어요. 990에서 1000으로 갈 때는 얼만큼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10만큼 늘어났어요. 900에서 1000으로 갈 때는 얼만큼 늘어났어요? 라고 했더니 100만큼 늘어났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1씩, 얘는 10씩, 얘는 100씩 어떻게 읽었다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셌다고 하면 띄어세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다시 오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얘는 얼마씩을 띄어세고 있는 걸까요? 그래요, 맞아요. 100씩 띄어세고 있어요. 100씩 띄어세고 있다는 말은 이쪽에 있는 숫자보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100이 더 많다. 100보다 200이란 숫자가 100이 더 크다. 200이란 숫자보다 300이란 숫자가 100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밑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면 1000은 900보다 얼만큼? 그렇죠. 1000은 이쪽에 있고 900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1000은 900보다 얼만큼? 잠시만요. 그래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100만큼 더 큰 수입니다. 네, 100씩 띄어세니까요. 그럼 다른 예로 500은 400보다 얼만큼? 그래요. 얘도 한 100만큼, 한 칸이니까 100만큼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 말고 두 번째 문제인 700보다 얼마만큼 더 큰 수는 1000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여기에 0이 있어요. 0이 있고 여기에 얼마가 있냐면 300이 있어요. 자, 0에서 300까지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300원이 생겼어요. 그럼 얼마가 더 생긴 거죠? 300원이 더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0에서부터 300까지 모두 몇 칸인가 한번 가볼게요. 자,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가요.
몇 칸? 3칸을 가요. 네. 그럼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그래요. 300만큼 늘어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여기에 있는 이 칸 하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칸 하나가 그래요. 한 칸에 10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 갈 때도 100.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도 100. 그러니까 이 900에서 1000으로 가면 얼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100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큼 더 큰 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700보다 얼마만큼 더 큰 수는 1000입니까? 그랬어요. 그럼 700이 여기에 있죠. 1000은 여기에 있죠. 몇 칸이 가는가 한번 해볼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모두 몇 칸을 가요? 좋습니다. 세 칸을 갔어요. 한 칸에 얼마씩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네, 100씩 늘어난다고 했죠? 모두 세 칸 갔으니까 얼만큼이 늘어난 거야? 그렇죠. 300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700보다 1000은 얼만큼? 그래요. 300만큼 더 큰 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이 나타내는 수를 쓰고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자, 그림이 나타내는 것 한번 선생님이 잠시 바꿀게요. 네. 그림이 나타내는 거 됐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천장이라고 써 있죠? 이 밑에는 100장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이건 방송을 통해서 또는 학교 나와서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무슨 묶음이냐면 1000의 단위의 묶음이에요. 모두 1000이 몇 개 있는가 세보면 1000, 2000, 3000, 4000 모두 1000이 4개. 그래서 우린 뭐라고 쓴다? 1000이 4개니까 4000이라고 쓸 수 있다. 자, 그럼 이쪽 밑에 볼까요? 100씩 띄어서 세어봅니다. 100, 200, 300, 400, 500. 그럼 얘는 다른 말로 100이 몇 개? 5개 있으니까 뭐라고 읽는다? 500이라고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도 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금방 선생님이 이렇게 4000이라고 했고 얘는 100이 5개니까 50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쓸 때는 우리는 4500이라고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쓴다고요? 4500이라고 씁니다.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요. 4000, 1000이 4개, 그리고 500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럼 이 밑에는 여러분이 추석이나 설날에 용돈을 받고 세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으로 나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보면 1000원짜리가 모두 몇 개입니까? 띄어서 해볼까요? 1000원, 2000원. 그래요. 1000원짜리가 모두 2개 있으니까 2000원이라고 그래요. 100원짜리는 띄어서 세볼까요? 100원, 200원. 100원짜리 2개 있으니까 200원이라고 해요. 10원짜리를 세볼게요.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70원. 네. 세보면 이렇게 10원이 됩니다. 그러면 모두 내려서 더해보면 이렇게 227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720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1720 이렇게. 여기 선생님 얼굴이 나오는 것 같아서 보일까 모르겠네요. 사진을 작게 하긴 했는데 2720이 되겠습니다. 네,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에 보면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숫자로 읽으면 이렇게 읽어요. 5, 8, 9, 6은 1000이 몇 개, 100이 몇 개, 10이 몇 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선생님이 다른 걸로 보여주면서 할게요. 네, 한번입니다. 숫자가 뭐였어요? 5, 8, 9, 6이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학교 나왔을 때도 또는 방송을 통해서 이 숫자는 4자릿수인데 자리가 있다고 했죠. 뒤에 있는 6은 1의 자리 숫자고요. 9는 10의 자리 숫자고요. 8은 100의 자리 숫자, 5는 1000의 자리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질문을 할 때 이 5896이라는 숫자를 보고 1000의 자리 숫자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잘 들으세요. 1000의 자리 숫자는 뭐냐? 숫자는 뭐냐? 1000의 자리 숫자. 그럼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1000의 자리 숫자는 어떤 거예요? 얘죠. 예. 여기 있는 이 숫자. 1000의 자리 숫자는 뭐냐? 그럼 5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간혹 1000의 숫자는 뭐냐? 5000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1000의 자리 숫자는 뭐냐? 그럼 5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10의 자리 숫자는 뭐냐? 그래요. 9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고 거꾸로 질문을 하는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자, 좀 전에 설명한 걸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의 자리 숫자는 뭐냐? 그러면 5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죠? 거꾸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5는 어떤 숫자를 나타내고 있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5의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했어요? 1000의 자리라고 했죠? 그럼 5라는 숫자는 얼마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5000을 나타냅니다. 라는 거예요. 거꾸로죠. 자, 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1000을 나타내는 숫자는 뭐냐? 그러면 5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5는 어떤 숫자를 나타내고 있느냐? 그러면 5000을 나타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8은 어떤 숫자를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요. 여기 있는 8. 그렇죠. 800을 나타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좋아요. 그럼 이어서 수학 김책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죠. 금방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5, 8, 9, 6. 자, 5는 어떤 자리? 그래요. 1000의 자리. 8은 100의 자리. 9는 10의 자리. 6은 1의 자리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1000의 자리. 1000. 몇 개 있어요? 그렇죠. 5개. 100은 8개. 10은 9개. 1은 6개입니다. 그럼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5896, 1. 이런 읽을 때 읽지 않는다. 다시 써볼게요. 5800,
90, 61, 61 하는데 이 일자는 있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1을 빼고 읽도록 합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4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나와 있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8이라는 숫자가 얼마를 나타내는지 써보세요 그랬어요. 자, 8을 그럼 색칠해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럼 자릿수를 볼까요? 여기는 1의 자리고 여기는 1000의 자리고 여기는 100의 자리 여기는 10의 자리네요. 그렇죠? 7, 5, 3, 8 중에 1의 자리에 8이 있어요. 1, 낱개로 8개 있으면 그대로 뭐라고 쓰면 돼요? 8개예요. 8. 그런데 여기는 8075라는 숫자 중에 8이 1000의 자리에 있어요. 1000이 모두 몇 개 있다는 거예요? 8개. 1000이 8개면 8000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는 10이 8개니까 80. 여기는 100이 8개니까 800. 그렇죠? 좋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어세 보세요 라고 나와요. 띄어세기 해봤죠? 자, 어제도 띄어세기를 해봤는데 모두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띄어세기는 얼만큼 띄어서 세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에 붙어있는 숫자, 얘랑 비교를 해도 되고 얘랑 비교를 해도 돼요. 어떻게 비교하냐? 앞에 있는 자리와 뒤에 있는 자리가 똑같은 것만 빼고 다른 것이 어떻게 변하는 걸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0, 0 똑같죠? 2 똑같죠? 4 똑같아요. 이 뒤에는 420이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쪽에 보세요. 이 2라는 숫자가 뭘로 바뀌었어요? 3으로 바뀌었네요. 그럼 하나 더 가볼까요? 뒤에는 420이라는 건 똑같은데 3에서 뭐로? 4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알겠죠? 자, 여기서 넘어갈 때 이 자릿수가 뭡니까? 1000의 자리. 2, 3, 4예요. 그럼 여기 뭐라고? 5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1000의 자리 뭐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6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면 어떤 숫자가 되어 있나 볼까요? 7로 되어 있죠? 그럼 이 뒤에 붙는 숫자는 4, 2, 0, 4, 2, 0, 4, 2, 0 모두 똑같죠?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2420, 3420, 4420, 5420, 6420, 7420. 자, 어느 자리 숫자가 변하고 있어요? 네, 1000의 자리 숫자가 변하고 있으니까 얘는 1000씩 띄어세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숫자를 비교합니다. 뒤에 있는 1 똑같네요. 2도 똑같은가요? 네, 2도 똑같네요. 자, 뒤에 있는 1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8이 똑같아요. 8. 그럼 가운데 있는 여기에 두 번째 있는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하네요. 그럼 이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숫자가 뭐냐? 바로 여기는 100의 자리 숫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100의 자리가 달라지고 있어요. 2에서 3으로, 4로.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치챘겠죠? 얼마씩? 100씩 띄어세고 있다. 그럼 여기서 올라올 때는 8,400에서 얼마? 500. 그렇죠. 21. 그랬더니, 우와, 여기는 벌써 잘 해놨네요. 8,621. 우린 좀 더 잘할 수 있죠? 6 다음에 얼마? 8,721.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더 알아볼까요? 마지막 문제 6번인데요. 마을에 사는 사람의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그랬어요.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마을과 사람이 가장 적게 사는 마을은 어디일까요? 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제 학교에 나왔을 때 4개의 카드 중에 가장 큰 수를 만들어 보자, 가장 작은 수를 만들어 보자 했던 것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숫자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어디에서부터 비교를 하라고 했죠? 그래요. 맨 앞에서부터 비교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 수일인의 마을 2, 3, 5, 6입니다. 이게 수일인의 마을이고요. 준긴의 마을은 3, 1, 8, 4. 여기는 준긴의 마을. 그 다음 도영인의 마을 3, 2, 0, 2. 그 다음 연순의 마을 한번 다 써놔 볼게요. 2, 9, 9, 9. 네,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이 사는 마을이니까 가장 큰 숫자를 골라야 되는데 뒤에 있는 숫자들은 신경 쓰지 말고 맨 앞에 이 부분을 비교하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가장 큰 거여야 되니까 수일이는 탈락, 연수도 탈락. 왜? 3이 더 크니까요. 둘 다 똑같을 때는 그 다음 숫자를 건다고 했죠. 그 다음 숫자는 누가 커요? 네, 그래요. 도영이가 숫자가 더 크네요. 그럼 가장 많이 사는 마을은 도영인의 마을.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작은 마을을 또 찾아보라고 했어요. 가장 작은 마을. 그럼 가장 작은 마을도 마찬가지 앞에서부터 비교를 하죠. 쭉 여기 있는 앞에를 비교했더니 준기네하고 도영이네는 탈락이에요. 왜 탈락이에요? 앞에 숫자가 너무 크니까 준기네하고 도영이네는 탈락이에요. 작은 숫자를 찾아야 되니까 이 앞에 이 작은 걸 찾았어요. 똑같으니까 그 뒤에 여기는 3이고 여기는 9네요. 그럼 누구네 마을? 수일인의 마을이 가장 적게 사네요. 수일인의 마을.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해결한 것을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이해가 안 되면 학교 나와서 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